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법률 에세이집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이라는 책을 냈었는데요. 오랜만에 그 원고를 좀 다시 개정하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에피소드 하나를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목은 남자는 자신을 믿어준 한 사람을 위해 뭐 이런 제목인데요. 들어보시죠. 여기 나오는 이름은 다 가명입니다. 자, 박정도 씨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S유통에 임시직으로 입사한 후에 성실함, 우직함을 바탕으로 4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굳은 일을 맡겨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는 S유통 최 사장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최 사장은 회식 자리에서 종종 그 말이야 좋은 대학 나와서 머리만 좋은 친구들은 자기 이익밖에 몰라. 그런 친구 10명이 박 과장 한 사람 못 따라가. 박 과장은 우리 회사의 보물이지. 라면서 공개적으로 정도 씨를 칭찬했습니다. 정도 씨 역시 그런 최 사장이 고마웠습니다. 평소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던 터라 최 사장의 그 인정과 칭찬은 정도 씨에게 큰 힘이 되었죠. 자, 최 사장이 정도 씨를 과장해서 차장으로까지 특진을 시켰어요. 근데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좋은 일이 많으면 또 나쁜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진급까지 했는데 한 달쯤 되었을 무렵에 이 정도 씨가 세대로 살던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이 모두 타버리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정도 씨의 부인과 아이들은 당시 외출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와 경찰의 감시 결과 화재 발생 원인이 정도 씨 부인의 잘못 때문이었게 밝혀진 거죠. 가스레인지를 불을 끄지 않고 외출했던 겁니다. 때문에 정도 씨는 집주인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고 또 살 집을 새로 얻어야만 했었어요. 당시 연봉이 3,500만 원 정도였던 월급쟁이한테 이거 눈앞이 캄캄할 만한 일이었죠. 회사에 이 일을 얘기해야 될까 고민했지만 굳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그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일주일 휴가를 신청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은행 가서 대출 상담도 하고 주위 친척들에게 뭐 또 부탁도 해봤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어요.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날 최 사장이 정도 씨를 사장실로 호출했습니다. 한창 회사가 바쁠 때 일주일 휴가를 쓴 게 영 마음에 걸렸던 터라 정도 씨는 미안한 마음에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사장실에 들어갔어요. 들어서자마자 최 사장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자네 말이야, 내가 자네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잘 알면서 이럴 수 있어? 정말 실망이네, 실망이야. 정도 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사장님. 회사 일이 바쁜 줄 알면서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자 최 사장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집에 불 났다면서. 왜 그걸 이야기 안 했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말이야. 얼른 지금 상황을 설명해봐. 예상치 못했던 최 사장의 반응에 정도 씨는 그동안 맺혔던 마음의 엉덩이가 폭발하면서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며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죠. 정도 씨의 얘기를 경청하던 최 사장은 필요한 돈이 얼마쯤이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음날 최 사장은 다시 정도 씨를 사장실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봉투 하나 내밀었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이걸로 해결해. 이거 회사 돈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야. 큰형이 주는 부조금이라 생각하고 갚을 생각도 마라. 급한 일 빨리 해결하고 회사로 복귀해. 정도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봉투를 받았습니다. 체면을 생각해서 사양할 여유도 없었어요. 봉투에 담긴 돈의 액수는 1억 원. 정도 씨의 3년치 연봉과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정도 씨는 그 돈으로 집주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또 자그마한 전셋집도 얻을 수 있었어요. 정말 벼랑 끝에서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온 기분이었습니다. 그 점에 최 사장은 S유통의 사업 영역을 점점 확대해가고 있었어요. 애초 그 S유통의 사업 분야는 전자장비 유통이었는데 그 말고도 당시 상승 국면에 있던 그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부동산 시행업에도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수시로 회사를 찾아와서 최 사장과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S유통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인
SFNC를 신설했습니다. 자회사 SFNC. 최 사장은 SFNC의 대표이사로 정도씨를 선임했습니다. 정도씨는 최 사장의 그 파격적인 인사조치에 놀랐어요. 아니, 이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다니. 정도씨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최 사장이야말로 진정한 주군이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모두 최 사장을 위해 바친다고 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 사장에게 조언을 해주던 몇몇 부동산 전문가들이 서울 동대문 시장에 위치한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인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전 건물주가 은행빚을 갚지 못해서 건물을 경매에 넘겼는데 이를 낙찰받은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분양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죠. 자, 그래서 SFNC는 최 사장의 지휘 아래 건물 인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정도씨가 명목상 SFNC의 대표이사였지만 모든 결정은 최 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정도씨의 역할은 사실상 결정된 사항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SFNC의 그 인감 도장도 최 사장 비서실에서 직접 관리했죠. SFNC는 동대문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서 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억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연대보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 기업인 S유통과 또 자회사인 SFNC의 대표이사인 정도씨, 또 대주주인 최 사장이 대출 서류에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한 3년쯤 지났습니다. 회사는 동대문 건물 프로젝트 외에도 5개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도씨가 SFNC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선 대출 금액은 거의 1,000억에 이르렀습니다. 또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회사를 몇 개 더 설립해야 했는데 대표이사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냐, 그래서 최 사장 요청에 따라서 정도씨의 동생, 처남 등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씨의 동생과 처남도 신설법인 대표이사로서 여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했죠. 정도씨는 최 사장이 이토록 자신을 믿어주는 것이 고맙고 자신의 존재가 최 사장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던 게 결국 화를 불렀죠. 부동산 프로젝트 성패의 관건은 분양이에요. 큰돈을 들여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SFNC로서는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이게 되는데 동시에 몇 개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전체 분양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최 사장은 한올 수 없이 사채업자들을 통해서 급전을 조달했지만 이런 임시 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모기업인 S유통을 비롯해서 SFNC를 포함한 전 계열사가 전부 다 부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대출 과정에서의 비리, 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최 사장이 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준 것이 적발돼가지고 최 사장은 구속이 되고 말았어요. 정도씨는 SFNC의 대표이사로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도씨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버팀목 역할을 하던 최 사장의 빚자리가 너무 컸고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정도씨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죠. 거기다 부실한 사업 계획을 근거로 상호저축은행을 속여서 대출을 받았다, 이런 명목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죄로 고발을 당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고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정도씨가 받게 될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정도씨의 말만 믿고 이름을 빌려준 그의 동생 역시 200억의 대출 채무 연대 보증인이 되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사채업자들이 수시로 정도씨 동생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협박했습니다. 정도씨 동생은 그들에게 난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정도씨 동생은 가족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인과 합의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생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정도씨가 사업을 위해서 동원했던 7명의 친인척들은 모두
그들이 연대 보증한 채무를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 소유 재산까지 모두 경매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정도 씨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도 최 사장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사장님은 제게 은인입니다. 친척들이야 저나 사장님을 원망하겠지만 전 아닙니다. 힘들 때 손 내밀어 주시고 저같이 못난 놈을 믿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동생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동생을 끌어들이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사장님은 절대 원망 안 합니다. 여기까지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된 정도 씨를 변호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도 씨를 만나 들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최 사장이 정도 씨에게 베푼 선의는 순수한 것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의를 받은 정도 씨의 마음이겠죠. 큰 선의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 마음의 빚을 지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그 마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 부담감이 정도 씨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여러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큰 선의 그리고 그 선의에 깊이 감사하며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마음, 이 따뜻한 순환이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끝까지 최 사장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정도 씨의 선한 눈망울이 오랫도록 잊혀지질 않습니다.